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려면 판도라를 보라. 바로 판보라. 오늘 판보라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박진영 부원장까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는 민주당도 총선 앞두고 이거 분당되는 거 아니냐. 귀하들을 포함해서 귀당의 인사들은 말이야. 민주당 얘기만 나오면은 민주당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들어보면은 말이야. 근데 거품이 너무 많아. 거품이에요? 거품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진짜 얘기를 한번. 막상 또 국민의힘 이 내부 사정은 잘 몰라. 참 기현상이에요. 아니 앞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잘 알게 되실 테니까 일단은 연일 신당 창당 가능성을 띄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냥 시간을 끌고 연기 피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실패는 리더십 과잉에 따른 실패고요. 이제 뭘 하겠습니까? 별 기대를 않습니다.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린 국민들께 마음 둘 곳을 하나 제시해 드려보자. 이런 모색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제가 말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시간을 끌고 연기를 피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선택지를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어제부터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 대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확신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준비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결단을 내리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 이낙연 전 총리는 생각은 기운 것 같아요. 창당 쪽으로요? 예. 그런데 누구와 함께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사실은 명료하지가 않아요. 근데 좀 힌트가 없진 않아요. 이미 이제 이상민 그 의원이 탈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명계 현역 국회의원들이 몇 명 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까지 만약에 연대를 하고 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새로운 중도 확장도 가능하죠. 보도 보고 정치하면 안 되는데 뭐 정세균 총리, 뭐 김부겸 총리 이렇게까지 묶어서 새 총리, 삼총사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세 분 다 결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손을 잡고 뭐 신당을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정말 1도 없습니다. 이번에 그런 발언은 정세균 대표의 발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인식이 됩니다. 마음대로 하죠. 그런 분이 제가 정세균 대표 잘 알잖아요. 그런 분이 그런 장소에서 그런 낯질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제가 그냥 지나치긴 쉽지 않다.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대표와 뭐 물밑에서 회동 협상을 하고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당사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쪽 뭐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 언론에 소식이 좀 있는데 혹시 뭐 제안이 온다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총선을 잘 치를 것인가 하는 것은 당과 후보자들이 결정할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의견을 더 말할 것은 없습니다. 근데 명락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만났잖아요. 미국 연수 끝나고 들어와서 몇 달 지나서 우여곡절 끝에 몇 번 연기된 다음에 인사동에서 만났잖아요. 제가 나중에 후문으로 듣기로는 이낙연 대표는 좀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보려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 할 말하고 좀 딴짓을 했다는 소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 거기 참석한 분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어디 그냥 뒷골목. 정치인 아닌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지만 정황 증거가 제일 정확한 거예요. 아유, 민주당 사정은 그래도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정세균 대표 잘 아신다고 했는데 저는 어제도 뵀어요. 그런데 정세균 전 총리의 의중이 사실 안 전해졌었는데 그동안 만났지, 이낙연, 네,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이 전했고 수석님이 만나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원욱 의원이 오버한 거라고 봐요. 그 이런 언론 거죠. 인터뷰도요? 잘 아시잖아요. 이원욱 의원이 개인적으로 정세균 총리한테 들은 얘기를 푸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그 내용도 거품이 들어갔어요.
정확히는 그 워딩이 아니에요. 그럼 정 총리는 우려하거나 의견이 다른 건 있지만 막 창당까지는 아니다. 그럼요. 그거는 명명. 그래서 세 분이 다 달라요. 그리고 당을 나간다는 거는 이낙연 대표는 모르겠지만 두 분은 전혀 그거는 이 생각지도 않고 있고 그러실 분들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정말 이제 가슴 아픈 얘기고 어떻게 보면 화나는 얘기인데 민주당은 말이에요. 민주당 당대표 한 사람들이 7명이 탈당을 해서 나가 있었어요. 김한길 대표 대표했잖아요. 탈당해가지고 돌고 돌아서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 옆구리에 가 있어요. 손학규 대표도 대표했잖아요. 탈당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하다가 대표했는데 탈당했어요. 안철수 대표 탈당했어요. 정동영 탈당했어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했었죠. 탈당했어요. 이낙연 대표까지 저는 이런다는, 이분들하고는 조금 족보가 다른 분인데 이낙연 대표가 그런 생각으로 기울었다는 데 대해서 분노스러워. 그러나 이제 최수석님의 그 분노에 찬 민주당에 대한 애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대표를 치는 분이 6분, 7분이나 뛰쳐나가는 게 얼마나 분통 터지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럴 정도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지나치게 폐쇄적이다는 또 반성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수석님, 이낙연 전 대표 만나보셨어요? 어저께 방송에서 비슷한 얘기하고 나가는데 들어오시더라고요. 뭐 방송국에서. 대화는 안 나누시는 거죠? 인사만 했어요. 눈으로 이렇게 보내셨나요, 메시지? 아무래도 듣고 오신 것 같아. 그 인터뷰를. 대기실에서 보지. 앞에서 제가 병관에서 병관에서 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수석님 차례거든요. 혹시 성대모사 가능하십니까? 전 불가능합니다. 이러실 것 같아서 제 자신이 한번 해봐요, 성대모사. 아, 못해. 관심법을 한번 보여달라. 관심법. 판도라에서 워낙 예측을 잘하시니까 저 사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관심법을 지금 판도라의 저하고 앙숙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본인 말로는 항상 예측이 적중했다 그러니까 제 관심법을 하나 해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눈을 감아야 돼. 정말 잘 맞춰야 돼. 무슨 이제 이 테이블 같은 게 있고 왼쪽에 좀 한 20cm 안 되는 용기가 하나 있어요. 오른쪽에는 왼쪽은 투명한 용기인데 오른쪽에는 조금 색깔이 있는 용기인데 20cm가 좀 넘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음식이 막 있고 그 가운데 꽃병 화병은 아닌데 화병보다 작은 무슨 용기가 하나 있어요. 빨리 끝내고 식당 가서 한잔 해야겠구나. 소주 한잔 예. 사실 난 오늘 진짜 쪽집게. 쪽집게. 그거 하나 또 할까? 하나 더? 해보세요. 아, 내 독심을 또 한다고요? 어저께 생각한 거. 어저께 생각한 거. 밤에. 김근식 교수가 남쪽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근데 아주 순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왼쪽에 있는 거를 자기 거로 옮겨놔라. 남쪽에 순한 사람이 누구야? 남인순 왼쪽에 배지를 자기 왼쪽에 옮겨놨는. 그거 어저께 생각했어. 그러니까 독심술에 지금 대가로 인정합니다. 근데 생각대로 되지. 그 국민의힘 보고서에 서울시 지역구 6개 이긴다고 하는데 거기 안 들어있더만. 못 들어갔죠. 이번에도 좌절하면은 참. 아니, 시간이 한 4개월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읽으면 판이 보인다. 누구의 속마음을 읽어주실 생각이십니까? 누구게요? 내 당을 만들고 싶어. 내 당 만들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죠. 이낙연 전 대표? 내당? 국민의힘을 내가 국민의힘을. 나의 당을 만들고 싶은 사람. 그 이미 근데 그렇지. 좀 철진한 예측 같은데요. 이미 뭐 대통령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내가 다 얘기했잖아. 네. 아니 근데 그거 완전히 난 접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걸로. 대통령 알고 있습니다. 창당 얘기는 네.
지나간 얘기다. 일단은 판을 읽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봐야 하는 이유, 관전 포인트를 설명해 주시죠. 윤석열 대통령 뭐 아시다시피 정치를 해왔던 분도 아니고 검찰총장 하시다가 옷 벗고 나와서 바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직행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대통령 됐어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나하고 그냥 대선 치렀던 이 정치인이지 나의 사람 나의 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의 당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몇 가지 주목해 봐야 될 신호들이 있어요. 혁신위가 실패했잖아요. 혁신위가. 그 얘기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일단은 지난주에 6개 부처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 그 관심법 얘기했는데 왜 설명할 기회를 안 주냐고. 개각은 그건 뭐 부분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 용산 이쪽에서 출마하려고 내려오는 사람들은요. 특히 정치 신인들 있잖아요. 검사 출신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경선하면 져요. 황금 지역구 아니면 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의 당을 만들겠다는 이 생각 때문에 전략공천, 낙하산 공천 윤석열이 다 꽂을 것이다. 검사로 꽂을 것이다. 전부 대통령이 할 것이다라는 걸 제가 여기 판도라 녹화할 때마다 듣는 이야기인데 그게 되려면요. 이뇨한혁 씨가 내놓은 그 안이 관철이 돼야만 대통령이 꽂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나를 관철 못 시켰는데 무슨 대통령이 무슨 그 생각을 할 힘이 뭐가 있습니까? 두고 보시면 항상 틀렸기 때문에 항상 틀렸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실패했어요. 뒤끝 있잖아. 혁신이 성공한다고 막 그랬는데 틀렸잖아. 또. 그냥 마음대로 다 돼. 일체 유심조야. 그러면 민주당 사정은 정말 상상력을 동원해서 엄청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네. 여권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의원님이요? 추경호 장관이 총선에 나가더라도 험지가 아니고 대구 안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것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선. 그러면 2차 부분 개각에서 해도 되는 문제예요. 정기국회 예산국회 끝내고. 근데 이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서두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두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우선 국회에 대한 일단 예산 심의 과정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네. 왜 지금 시점에서 이거 하지 말고 예산 국회 끝나고 추경호 장관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개각에 이제 두 가지 그 신호를 포착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총선 출마용으로 개각했다. 뭐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내정자들이요 지뢰밭이에요. 제가 보기엔 검증 전혀 안 했을 거예요. 대통령이 이 사람이 하고 오다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안보실장 검증 안 하잖아요. 권익위원장 검증 안 하잖아요. 청문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뜻밖의 이 결정적인 흠결들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컸다고 하면 됩니까? 29표 받았으니까. 먼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가시면 안 되나? 그거 술 먹고 가야지 그냥 가면 됩니까? 넘어갈까요? 그것은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부산 민심 뭐 수습하기 위해서 갔으면 대기업하고 무슨 정책을 내놓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떡볶이 먹고 끝이에요. 야 지금 그렇게 안 할 텐데 대기업한테 분식회계 하지 말라고 분식만 드셨나 이런 생각. 그래서 왜 저렇게 이건 대통령 아직 일정에 대기업 회장이 가서 떡볶이를 먹었느냐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회장들을 그렇게 동원하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애둘러서 한 것이고. 지금 신당 창당 움직임이 없다. 창당 못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뭐 이게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수석님? 저는 뭐 이준석 대표는 나 신당 만들기 싫어 이걸 계속 신호를 보낸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변하면은 안 해. 네. 국민의힘이 변하면은 안 해. 네.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변할 생각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 만들 거야 하고 있는 아니, 거잖아요. 그래서 강서 보궐선거 이후로는
이 힘을 얻었어요. 이준석 대표 환경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신당으로만 관심을 가고 있는데 매일 가능성이 1%씩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네. 시위하는 거예요, 시위. 나 신당 안 하고 싶은데 이거 하면 안 할 거고 이거 안 하면은 한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거 해라는 얘기거든요. 나 남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오버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변화한다는 건 뭐냐 했더니 구체적인 사안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무 디테일로 가면서 오버페이스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 가능성들을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출구를 막아버린 거다, 본인이. 그래서 어렵게 된 거죠, 네. 지금. 부원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27일 날 본회의에 올라온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 전에 올라와서 되는데 대통령 거부권하고 다시 제의하는 그 과정의 마무리 시점이 대략 27일 요 언저리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 시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때 민심이 한번 요동칠 거예요. 이게 뭐요? 송영길 대표의 손은 이준석 대표가 거부하고 이준석 대표의 손은 이낙연 대표가 거부하고 참 결국은 이제 하연하죠. 혁신이 과제가 뭐죠? 저는 2가지였다고 봐요. 공천 혁신을 제도화하는 거. 그다음에 당정관계의 변화. 네. 이런 것이 혁신의 요체예요. 강서 보궐선거의 이 결과가 주는 방향이 그건데요. 네. 아예 이거는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험지 출마 희생 얘기를 하고 한쪽으로는 용산 사람들 총선 출마하려면은 전략공천 안 된다, 경선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니 용산 대통령 입장에서도 갸우뚱했을 거고 인요한 혁신위의 과제와 방향이 애당초 잘못된 거고 그래서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최재성 수석 말씀이 남아있다, 이런 저는 얘기인데. 뭐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진단 말씀드렸다시피 자체가? 험지 출마 희생 얘기만 한 거고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없고 오히려 대통령한테 감사합니다. 맨 먼저 대통령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김기현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분이죠. 정치 무대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냥 관람하고 제언 드리고 싶어요. 용산 공천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는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행정은 용산에서 네.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 앞으로 두고 봅시다. 인현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 만난 거는요. 인현 위원장이 잘하는 걸 한 거예요. 뭘 잘해요? 처음에 혁신위 하면서 맨 사람만 만나고 끝난 거예요. 식당 가서 메뉴판만 보고 시키지는 않고 먹지는 않고 또 다른 식당 가서 메뉴판 보고 시키지는 않고 먹지는 않고 다 그냥 사람 만나다가 끝난 거니까 끝날 때도 김기현 대표 만나고 끝나야죠. 혁신위원장 김기현 대표하고 오찬 안 합니다. 왜요? 실패한 혁신위를 가지고 당대표하고 같이 마지막 오찬을 한다? 그런 그림을 만들어가지고 좋을 게 뭐 있죠?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총선 앞두고 개각이 있었던 일은 대폭 개각이 있었던 적은 있었어도 개각 교체된 사람들이 다 총선 나가고 이러는 거는 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 나오자마자 바로 정광훈 목사 집회 갔죠. 현직 장관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대표하고 혁신위원장을 이 총선 앞두고 만나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김기현 대통령의 정장 정치 불개입 선언을 한번 두 분이 한번 해주시면은 그거야말로 저는 본질을 꿰뚫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지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님께서 네. 왜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직 대통령을 똑같이 정치 개입했다고 그래요? 윤 대통령처럼 한 적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과잉해서 한 분이 있지만은 그러다 이제 또 자중지 제도를 바꾸려면 저희가 약간 앞에 옆에 신경 쓰느라고 아주 오늘 힘드네. 예를 들자면은 어느 쪽 말이 맞을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가창력 대신에 개인기를 좀 각자 보여주셨는데 이게 좀 판도라하기 힘드신가요? 거의 임계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비슷했어. 그리고 정말 노력하셨어. 그 이낙연 총리 그거는 노력의 이게 지역 정치인의 그거죠. 근성이죠.
그런 상을 이제 진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노력 안 하고. 아, 오늘 랩은 좋았잖아요. 랩은 좋았어. 랩은 잘하셨어요. 그 뒤에 또 이게 노래를 해서 문제였지. 하여튼 출연료도 차등 지급해야 돼. 이제 또 끝나고 노력하러 가시니까. 보여. 네, 오늘 이렇게 판도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